문쌤 느낌으로다가. 아 문쌤. 문쌤. 이것만 찾으세요. 아 네. 이거 클립 있구나. 네. 아 나중에. 이건 가져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 아 떨어지나? 제 과외 경력을 잘 살려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갖고. 기초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근데 사실 기초 강의는 아니고요. 개발 협업을 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이거를 깃을 일단 왜 이해를 해야 하는가. 왜냐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LLM 딸깍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깃도 그냥 LLM 딸깍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LLM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성현님 깜짝이야. 단계발자. 이미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깃을 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LLM 딸깍으로 왜 안 되는가를 설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LLM으로 많은 코드를 저희가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빨리 생성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제품에 들어가도 되는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우리 제품에 넣어도 되는지를 책임을 져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되기 때문에 LLM으로 속도를 올리되 깃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게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있고 통제가 없으면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권은 인간이 잡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드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데,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면은 나중에 엄청 기능 작은 거 하나 개발할 때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다 열어봐야 되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개발자들끼리 있을 때는 막 뭐 퇴사한 사람 있으면 퇴사한 사람, 이게 깃 블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러면 이거 줄을 클릭하면은 누가 언제 이걸 바꿨는지가 떠요. 그러면 이 퇴사자 이 땡땡이 이놈 때문에 지금 코드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뭐 그게 이제 메인 피처는 아니고요 깃에. 어쨌든 기초 공사를 되게 중요하게 하고 레포를 저희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나중에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방을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여야 집들이를 하든 사람을 부를 수 있듯이 혼자 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혼자 할 때는 코드 난리가 나도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뭐 어쨌든 협업을 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깃은 이제 깃이 정확히 뭐냐면 깃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를 트래킹하고 어떤 변경 사항이 프로덕션에 들어갔는지 안녕하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시점으로 되돌려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변경을 했을 때 혹은 한 파일에 여러 명이 똑같은 부분을 변경을 다르게 했을 때 뭐 누구 거를 가져올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깃이 정확히 뭔가, 깃은 파일 변경 저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충 다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뭐 커밋이라는 걸 하면은 뭔가 내 코드 변경 사항이 저장이 되고 그걸 공유할 수 있다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어쨌든 파일 변경 이력을 이제 좀 관리할 수 있는 저장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깃허브는 뭔가? 깃허브는 깃이랑 또 달라요. 깃을 만든 사람이 깃허브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깃허브는 이 기록들을, 파일 변경의 이력들을 이거를 관리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이 깃허브이다. 깃허브. 그래서 이 둘은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깃허브는 이제 뭐 깃으로 저희가 기록을 남긴 거를 좀 가시화 시켜줄 수 있고, 뭐 여러 명이 프로젝트를 공유하거나, 뭐 다른 사람 프로젝트를 받거나, 뭐 관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깃이랑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깃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깃을 할 때는 항상 되게 비주얼하게 그래프 형태로 하는 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자면 이 점이라는 거를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이 점이 뭐냐? 내가 코드를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 사항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파일 A, B, C가 있는데 A에서 코드 2줄을 바꿨고 B에서 코드 3줄을 더했고 C는 새로 생성했어. 이 모든 내역이 하나의 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커밋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저장 단위예요.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저장하고 싶은 단위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게임할 때 체크 포인트가 너무 많으면 또 귀찮고 너무 없으면 불안하듯이 똑같아요. 그냥 너무 많으면 또 하기가 매번 귀찮고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은 또 저희가 커밋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되돌려야 되는 지점에 못 되돌리고 뭐 그런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갈 수 있어야 하는 포인트에 적절히 잘 커밋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거 네. 커밋은 약간 버저닝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지금 당장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파일을 여러 개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VS 코드나 커서로 생각하면은 보통 창에 뭐 changes라는 게 있어요. 이 창에 changes를 보면은 여기에 뭐 파일 A 여기에 플러스 12줄 마이너스 3줄 뭐 파일 B는 뭐 쭉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선택적으로 커밋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 한 번에 커밋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특정 체인지를 골라서 얘네들을 스테이지를 시킬 수 있어요. 뭐 무대에 올리는 거죠. 스테이지를 한 체인지가 커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안 한 상태의 그 체인지들은 그냥 커밋이 안 돼요. 내가 커밋을 칠 때 상태에 스테이지가 되어 있는 것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LLM으로 커밋을 시킬 때는 그냥 현재 있는 모든 체인지를 다 갖다가 이제 커밋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테이지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드베이스에서 바꾼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스테이지를 해서 알맞은 상태와 시점에 커밋을 하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밋을 하면 뭐가 저장이 되는가? 이 파일들의 각각 이제 변경 사항들, 언제 저장이 됐는지, 그리고 누가 저장했는지 이게 남아요. 그래서 커밋은 사실 혼자 작업할 때도 꽤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되돌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러버블 하시면서 아셨겠지만 러버블도 리버트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능한 게 커밋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혼자 작업할 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 단위로 실무에서 쓴다고 했을 때 뭐 만들고 싶은 기능이 5개가 있어요. 그걸 5개를 다 만든 다음에 그러면 체인지가 막 한 100개 이상의 파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일일이 다시 보면서 이게 이거였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소 구현 가능한 단위의 것을 하고 이제 커밋을 하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 프로세스를 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커밋에는 이름이 있어요. 커밋에는 메시지를 붙일 수 있는데 보통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컨벤션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부가적인 거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fix, 뭐 버그, 뭐 비주얼 UI UX 버그, UX 대시보드 버그 뭐 이러면은 이건 사실 좋은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모호해서. 근데 어쨌든 무언가를 고쳤다라는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밋은 메시지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면 메시지가 만약에 없거나 아니면 진짜 대충 써 있어요. 그냥 fix 이렇게만 써 있으면 이거를 무슨 변경이었는지 알려면 이거 다 까봐야 되거든요. 파일 다 까봐야 되는데 그거는 매우 힘든 작업이고 LLM한테도 똑같아요. 왜냐면 LLM도 히스토리를 보고 막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메시지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애초에 만들어줄 때부터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LLM을 사용해서 커밋을 하실 때는 어떤 변경 사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어떤 게 스테이지가 되어 있고 커밋 메시지가 뭐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커밋 단위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한 상태로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커밋은 끝이에요. 이게 커밋이고 커밋이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새로 생성된다고 볼게요. 저희가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러면서 커밋이 이제 계속 생긴다고 봅시다. 근데 이 커밋이 정확히 어디에 생기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메인이라는 브랜치가 있어요. 이 메인 브랜치는 내가 git을 프로젝트에 인서트를 하는 순간, 그 이닛을 하는 순간 생겨요. 기본 브랜치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따지면 줄기인 거죠. 얘가 제일 줄기이고 뭐 얘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 마스터라고도 불렀는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마스터 하면 약간 슬레이브 이런 것도 연상이 되고 좀 어감이 안 좋다 이런 평도 있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굳어졌어요. 네, 그래서 메인 브랜치가 있고 이 브랜치를 따라서 저희가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브랜치라는 개념이 왜 등장을 했냐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똑 떼가지고 이 시점에서 제가 뭔가 다른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브랜치를 새로 생성할 수 있겠죠. 뭐 어떤 브랜치 이름을 붙일지는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피처 슬래시 뭐 대시보드 뭐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내가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피처 대시보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막 또 커밋을 해요. 여기서 커밋을 합니다. 근데 이게 1인 개발 기준으로는 사실 왜 필요한지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가. 브랜치가 중요한 이유는 한 명 이상, 이제 2명부터 좀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왜냐면 이 메인 브랜치는 약간 신성한 줄기여서 이거는 건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막 얘가 프로덕션에 올라가 있고 얘 푸시되는 모든 그러니까 기록들이 뭐 커밋을 하는 순간 뭐 반영이 된다든지 클라이언트를 예를 들면은 누가 개발을 해서 뭐 텍스트 하나 잘못 고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반영이 된다든지 네 플랫폼에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브랜치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따로 따서 작업을 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성결님이 어떤 통계 화면을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둘 다 여기서 브랜치를 따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피처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그래프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각자 같은 시점에서 브랜치를 따서 별개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칠 때 이제 그 어떻게 합칠지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메인에서 작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뭔가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성결님은 이걸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생기니까 여기서 또 머지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브랜치에서 여러 명이 작업하진 않아요, 보통. 그게 보통은 기본적으로 한 명이 하나의 브랜치를 보통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각자 개별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자, 그러면 이 브랜치를 합치는 작업이 있어요. 머지라고 하는데 머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머지라는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지를 할 때는 이 메인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시점에서 제가 2개 정도 하고 다시 메인이랑 합치고 싶어요. 대시보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머지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일단은 그 머지를 제가 만약에 임의로 했으면은 이 머지가 발생했다는 거를 다른 팀원들은 다 모르겠죠? 다 모르기도 모르고 승인이 안 된 어쨌든 이 코드는 나 혼자만 본 코드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GitHub에 PR이라는 걸 만듭니다. 풀 리퀘스트라는 PR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 왜 하느냐? 제가 순서가 좀 꼬였네요.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해야 코드 리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어떤 필요한 작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코드를 머지할 때 뭐 보안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을 수 있어요. 이 PR을 하는 순간 실행이 되는 액션들이.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조금 고도화된 개념이다. 지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머지는 이제 브랜치를 합치는 것이라고 했죠. 그냥 잘 합쳤다고 볼게요. 잘 합쳤다고 봤는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서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Git은 로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Git이 있고 클라우드에서 저장이 되는 Git이 있어요. 얘를 리모트라고 하고 얘를 로컬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컬이랑 리모트랑 버전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매치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저의 메인 브랜치가 있고 여기에 커밋이 1, 2, 3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업로드를 안 한 상태면 리모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리모트에서 뭘 받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업로드를 해준다. 이거를 푸시라고 하거든요. 진짜 밀어준다. 그러면 리모트에도 이게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이걸 받으면 이거는 풀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로컬 다른 컴퓨터에 이렇게 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로컬 2. 다운로드 같은 거예요? 네, 얘는 다운로드. 그리고 얘는 업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커밋을 열심히 잘 해놨어요. 근데 푸시를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협업하고 있으면 이게 저는 4개나 커밋을 해놨는데 첫 번째 커밋하고 푸시하고 계속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받아서 또 여기 위에서 자기 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러면 이거랑 완전 달라지죠. 그럼 나중에 이거 합칠 때 완전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밋을 했으면 가능한 푸시를 자주 해주고 이 다른 사람도 풀을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같은 브랜치에서 작업 중이라면 특히나 더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래서 이 푸시랑 풀은 커밋 단위로 이제 푸시 풀 할 수도 있고 브랜치 단위로도 푸시 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브랜치를 하나 따서 여기서 열심히 커밋을 했어요. 그리고 이 브랜치를 제가 푸시하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이 브랜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브랜치를 그러니까 체크아웃을 할 수 있어요. 체크아웃을 하면은 나랑 똑같은 상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언제 쓰냐면 이제 나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개발자가 뭔가 브랜치를 완성을 했어요. 피처를 완성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QA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잠깐 제 거 말고 다른 사람 브랜치로 가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이 브랜치를 체크아웃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리모트랑 로컬은 별개이고 이게 자동 연동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푸시를 해주고 풀을 해줘야 이거를 상태를 잘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다 정도의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PR은 어느 순간 때 누가 하는 거예요? PR을 만드는 거는 제가 만약에 피처를 다 만들었어요. 완성이 됐으면 그때 제가 이제 그 개발자가 GitHub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터미널로도 할 수 있는데 그때 PR을 만들면은 이게 리모트에도 이제 저장이 돼요. PR을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거를 PR을 만들면은 리모트에도 반영이 되고 이거를 그러면 그 GitHub 서버에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코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PR을 하는 거는 네. 로컬에 있는 사람이 리모트에 올릴 때 하는 거예요? 리모트에 올리는 것 자체는 이제 그냥 푸시를 하면 되고요. 네. 근데 PR을 할 때는 정확히는 머지를 하고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머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메인이 아니더라도 뭐 디벨롭이더라도 그 기존 브랜치에 내 작업물을 합치고 싶을 때. 근데 올리기 전에 사람들한테 올려도 되는지 좀 같이 봐달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때는 심지어 올린다는 건 이미 올라가 있는데 다만 섞어도 돼요? 네, 맞아요. 이 상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해도 돼? 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코드 리뷰도 하고 자동화된 체크도 막 일어나요. 뭐 보안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다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 통과랑 PR을 하면은 모든 개발자들이 약간 이게 뭔가 다수결처럼 오케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한 명만 승인해도 되게끔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 뭐 그냥 승인 없이도 스스로 셀프 PR을 만들고 뭐지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승인 구조구나. 네, 뭐 그것도 다 달라요.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뭐 승인 안 받아도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이건 설정 값으로 다 남아 있어요. GitHub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올리고 아니 사장님 질문하신 게 있어요. 사나님 질문이 무엇일까요? 사장님 질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긴데 네. 2인 이상 작업할 때 A의 작업? 저 이거 제가 잠깐 들어도 될까요? A의 입장에서 원격 질문하셔가지고 네. 제가 A의 입장에서 E의 작업이 다른 브랜치에서 컨플릭이 나는데 사장님 소리 켜드릴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피커 제가 켜줄게요, 이해를 제가. 잘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스피커 켜드릴게요. 아까 이 켜졌어요. 브랜치를 그러니까 2인 이상 작업할 때 브랜치를 따로 다 타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 예시들한테 그게 뭐 A가 작업할 때 B가 메인에다가 그 커밋을 해버리면 뭔가 A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각자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하더라도 맞아요. 그 커밋이 생기면 사실 디프가 있고 뭐 컴플릭이 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그거는 사실 이 브랜치 설명을 할 때 약간 그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랑 똑같이 메인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출발 지점이라고 보고 여기서 똑같이 브랜치를 체크아웃을 안 하고 그냥 A가 여기에 커밋을 했어요. 그러니까 A랑 B는 각자 다른 작업 중이에요. A는 대시보드 만들고 있고 B는 그래프 만들고 있는데 A가 여기서 커밋을 해버렸는데 사실 이거는 A의 완성된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밋의 단위는 본인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생각했을 때 이쯤이면 한번 커밋해도 되겠다 해서 커밋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A가 한 번 더 커밋했는데 이 내용에서 변경된 걸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심지어 되게 베스트 케이스에 얘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다가 A가 이거를 푸시를 했네? 그럼 나도 이거 바탕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풀해서 작업을 잘 했어요. 근데 A가 나중에 이걸 바꿔요. 그러면 B는 엄청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면 이게 완성된 하나의 어떤 코드 변경 세트면은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거고 A만이 아는 기준인 거고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띡띡띡 했을 때 B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컴플릭이 똑같이 났지만 A가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B도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누군가 먼저 머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머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A가 먼저 머지를 했어요. 그럼 이 변경 사항들이 있겠죠. 그리고 B가 변경했을 시점보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요 시점에서 컨플릭트 나는 것보다 요 시점에서 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났으면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만 나는 거고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에만 대응을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브랜치 단위로 묶어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애초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테인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굿. 그래서 머지 컨플릭은 엄청 자주 일어나고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애초에 많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애초에 많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뭐 크게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분업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건드리는 코드가 이 사람이 건드리는 코드와 안 겹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분업 기획 단계에서 분업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코드 자체가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코드 하나가 한 파일이 막 900줄이면은 나는 이거 바꾸고 이 사람은 이거 바꾸고 하는 게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작은 걸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으면 애초에 같은 파일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됐었겠죠. 그런 식으로 구조화를 잘 하고 분업을 잘하는 게 머지 컨플릭을 줄이는 일이다.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완전히 프리벤트 할 수는 없어요. 뭐 항상 일어나는 거고.
근데 머지 컨플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LLM 없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너 이거 혹시 어떤 의도로 바꾼 거냐? 뭐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맞냐? 그럼 난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합치면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을 하면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LLM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 브랜치를 분석을 하게 시켜요.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분석해. 그리고 나의 브랜치를 또 분석하게 시켜요. 나의 의도는 뭔지 파악해. 그 다음에 그 두 의도를 잘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이 두 의도가 여전히 살아있게끔 합치는 방법을 네가 알아서 해봐. 하면은 보통 잘 해주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근데 어쨌든 머지 컨플릭 해결을 잘못하면은 작업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기록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합칠 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사실 기본적인 건 다 얘기했어요. 네. 몇 가지 좀 유용한 팁. 그 커서나 클로드가 작업할 때 조금 남았네요, 시간이. 작업할 때 막 이렇게 뜨고 승인을 받잖아요. 이때 주의할 점. 이거 force 붙어 있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그 Git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CLI에서 터미널에서 혹은 뭐 그 이제 터미널을 사용하는 그런 코드 에이전트들이 대시 force라는 플래그를 쓰면 이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강제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것만 봐도. 그래서 보통은 뭐 force push를 하거나 이럴 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force push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메인이 있어요. 로컬에. 내 메인은 리모트 메인이랑 달라요. 내가 만약에 한 일주일 전에 받아놓은 메인이에요. 근데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뭔가 푸시 하려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LLM한테 물어보니까 force push를 하래요. force push를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 작업한 거 다 날아가요. 그러면 뭐 베스트 케이스는 다른 사람이 최근에 풀한 게 있어서 네, 이걸 다시 복구시켜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force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고 그 기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 force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막 엄청 달라요. 뭐 뭔가 내가 설정을 잘못해서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컨플릭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데 force가 나오면은 일단 그냥 넣어볼래라고 제안이 오는 거예요. 커서가. LLM이 보통 약간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보고 잘 안 되면 그냥 force 해볼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위험한 작업을 막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준수님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막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냥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무지성 클릭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특히 이런 거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아예 모르는 이상한 처음 보는 커맨드를 얘가 쓰려고 한다. 그러면 주의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유용한 커맨드 터미널에서 git 스테이터스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은 내가 현재 어떤 브랜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뭐 커밋 안 된 파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커서나 이런 IDE의 그 코딩 툴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git 화면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게 있어요.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클릭해 보시면 어떤 파일들이 지금 변화가 있고 내 현재 git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려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git이 기본적으로 좀 어렵고 약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아니면 다른 개발자분들 혹은 LLM한테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나님 질문. 잠시만요. 소리 또 켜볼게요. 댓글에 있는데 그 우리가 풀을 써야 하는 상황이랑 리베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랑 뭐 리셋 폴스 해야 되는 상황이 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거는 사나님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피스 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리베이스는 애초에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진 않아서. 근데 그 상황들이 다 달라요. 맞아요. 머지를 할 때 그냥 머지를 하는 거랑 뭐 그러니까 완전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하면은 리베이스가 뭐냐.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따가지고 작업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작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잘 작업해서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바꾸는 거죠. 리베이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거는 히스토리가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걸 합치는 것보다 애초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땄다면 이라는 전제로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깔끔한 히스토리를 유지하고 싶을 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개발자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울 때는 뭐냐, 내가 작업을 하는데 여기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여기 내가 작업을 하는 동안 너무 많이 바뀐 거야. 그러면 리베이스 할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머지 컨플릭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냥 머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그렇고, 이제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머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히스토리 깔끔하게 만드는 게 지금 엄청 중요하진 않아서. 이론은 완전 오늘 제대로 이해했고, 근데 제가 깃을 실제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보통 그냥 LLM한테 그냥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안 좋나요? 왜냐면 잘 모르는 상태,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파일을 변경을 했고, 왜냐면 사실 내가 변경한 것도 아니잖아요. LLM이 변경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를 바꿨는지 정도는 대략적으로는 알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이 내용을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지만. 터미널에서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길에 들어가서? 저는 뭐 이 커서나 이런 거에 깃 화면이 있어요. 깃 화면에 들어가면 이게 되게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서 커밋하고 싶은 거 지정해서 LLM한테 시켜요, 저도. 이 파일들 빼고 커밋해. 뭐 커밋 메시지 알아서 잘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LLM을 써도 되는데 다만 어떤 파일들을 얘가 커밋하려고 하고 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위한 기초 깃 강의. 네, 끝. 완전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좀 심화 과정도 있으니까 심화 과정 나중에 한번 같이. 네, 기초편 끝.